Hello everyone, I'm Susan Lee MacDonald and welcome back to my show, The Interview. When you think of ballet, where do you think of? Russia, Eastern Europe, New York City perhaps? Would you believe that Korea is becoming a leader in classical ballet? Well, if you said yes, you would be right. We're going to be meeting a prima ballerina who has graced the stages of places all over the world, and she will be coming on set with The Interview with me today. Let's meet Kim Ju-won. Prima ballerina Kim Ju-won demonstrated the excellence of Korean ballet to the world, winning the Prix de la Meilleure Danseuse, or Female Best Dancer prize, at the prestigious ballet competition Benoit de la Danse. As one of the top ballerinas in Korea, all her performances became sold out. And her powerful acting and beautiful figure mesmerized ballet enthusiasts all around the world. She pours out her heart and soul, creating delicate and graceful movements that move the audience. And get ready to learn more about Kim Ju-won as she opens up about her life and career as a ballerina. 먼저 항상 무대에서만 뵐 수 있었던 김주원 씨를 이렇게 실물로 뵈니까 어쩌면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반가워요. 네, 저 인터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요. 그 지난 15년 동안 몸담고 있던 그 국립발레단에서 나오셔서 지금 이제 홀로 그 다른 프로젝트를 맡고 계시잖아요. 마그릿 앤 아르망이라고 오페라로는 라트라비아타라고 또 표현을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춘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발레들을 2시간 전막에서만 볼 수 있으셨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작품은 단 35분 안에 끝나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네요. 근데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건 영국 안무가 프레드릭 애쉬튼이라는 안무가가 있는데 올해가 그 안무가 서거 25주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분의 작품이 올라가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마그리트 앤 아르망은 루돌프 누레프와 마고트 폰테인에게 헌정을 한 작품이라 전 세계에서도 저까지 포함해서 10명도 채 안 되는 발레리나들이 출 수만 있는 작품이어서 한국 발레계에서도 꽤 이게 역사적인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첫 홀로서기의 작품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서 뜻깊게 준비하고 있어요. Marguerite and Armand was created by Frederick Ashton, one of the 20th century's most iconic choreographers, and was specifically for Rudolf Nureyev and Dame Margot Fonteyn, first staged in 1963. 20 years after Fontaine's death, it was revived by Sylvie Guillem and Nicolas Le Riche. Even to this day, this legendary ballet is only permitted to the world's top ballet dancers. 마그리트와 아르망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된 거죠? 애쉬튼이 있는 재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레드릭 애쉬튼에서 루돌프 누레프와 마고트 폰테인이 죽고 나서는 이 작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실비 기엠이라는 또 이제 유명한 스타 발레리나가 이 작품을 복원을 한 지 이제 10년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심사를 거쳐서 이 작품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 그 허락을 얻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실은 제가 이 작품을 2000년도쯤에 영국에서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 제가 좀 어릴 때기도 하니까 아 이런 작품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구나. 근데 감히 할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한번 용기를 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실은 영국까지 가서 오디션 볼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제 자료들과 제가 춤춘 것들과 저랑 작업했던 안무가들의 얘기도 이렇게 듣고
싶고 네.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네,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뭐 홀로서기의 이 첫 작품이시잖아요. 네네. 그 첫 작품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좀 뜻이 있고 네. 또 이렇게 부담스러울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번 작품은 무용수로만 출연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작품 전체 캐스팅부터 어떤 작품을 할지 선별까지 다 제가 직접 예술감독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대단하세요. 네. 지금 이제 예술 감독님으로도 이제 그 네. 공연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코스튬까지도 하나하나에 섬세하게 네. 이렇게 좀 그 제작을 해달라고 네. 부탁을 하셨어요. 네,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되게 관여를 해서 뭐 치마는 어느 정도까지 퍼지게 해주세요. 뭐 길이는 이런 거, 네. 색깔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뭐 어깨 라인은 이렇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다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커스튬. 네, 네, 참 네. 궁금해요. 네. 커스튬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이 마글트 아르망은 이렇게 첫 장면이 그 마글트가 죽어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씬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부분은 빨간 드레스가 나오고요. 네. 너무 사랑해서 환희에 빠진 장면은 하얀 드레스가 나오고요.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사랑에 대한 아픔 그런 걸 표현할 때는 까만 드레스가 나와요. 그래서 네. 색깔로도 또 어떤 그런 상징적인 느낌들을 좀 표현한 드레스들이 나와서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되게 즐거운 작품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연습 시간에 사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일로 많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네. 연습 시간 외에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실은 좀 쉴 시간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네. 거의 요즘은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이 10개라도 좀 부족한 네. 것 같은 네. 느낌?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평소에 그 완벽주의자라는 그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완벽주의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이렇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술가이다 보니까 제가 찾고자 하는 색깔이나 뭐 표현하고자 하는 저의 느낌들을 네. 찾다 보니 좀 연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들보다 많이 할애하고 네. 더 좀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완벽주의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근데 시청자들이나 이제 네. 그 관객들은 그거를 굉장히 그 사실 그 아주 섬세한 모르지만 네, 네. 봐서는 딱 느낄 것 같아요. 네, 네.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 노력한 만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무대에 쓰는 뭐 모든 예술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춤을 추는 건 가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진심이라는 거는 정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제 자신을 담은 거랑 아닌 거랑 너무 차이가 커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진심이 담긴 춤을 춰야만 가능한 교감이니까요. 네. 아주 기대가 돼요. 네. 지금, 기대해 주세요. 네. 네. Wade met with Kim Ju-won at a rehearsal for Marguerite and Armand. There was something important that she must do prior to rehearsal, and that was to fix up the point shoes. 이걸 왜 하냐면요. 조금이라도 오래 신으려고. Point shoes are essential. The grace and delicacy of ballet is accentuated by the movements made on tiptoe. 한 두세 번 신으면 못 신어요. 연습량이 많으면 하루 만에 못 신게 될 때도 있고. Her worn-out point shoes reveal just how hard she must have practiced. There may be nothing out of the ordinary from an onlooker's perspective, especially after hearing that she can't go a day without wearing point shoes. But this is actually a very important rehearsal for the star ballerina. Why? It's because this is her first project after leaving the Korean National Ballet,
and she's in charge of everything from playing the heroine to planning and designing the costumes. Kim Joo-won has spread her wings, this time as a ballerina and as an artistic director. And the classic ballet piece Marguerite and Armand, to be staged for the first time in Asia, is met with high anticipation. The second chapter in Kim Joo-won's life as a ballerina is about to begin. 그동안에 아주 수많은 공연을 하시면서 수많은 그 역할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역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 참, 전 역시 비극적인 역할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지젤도 역시 죽는 거. 네. 근데 참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줄리엣도 결국 죽네요. 그쵸. 네, 저는 그런 다 죽어가는.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좋아요. 네, 기억에 남아요. 네. 네, 전 비극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상당히 우아한 면도 있어야 되고 또 뜨겁게 사랑에 빠진 어떤 정열도 있어야 되고 죽어가면서까지 어떤 사람을 잊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서정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네. 그 죽음을 표현한다는 게 그런 연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네. 그런 것도 연기를 해야 되고 처음 만나는 어떤 설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그 감성이 이렇게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무척 탐내는 캐릭터가 아닌가 네. 싶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렇게 비극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이 이제 정말 김주원 씨의 그 급이 되면은 그냥 어떤 거든지 정말 아주 행복하고 예뻐 보이고 네네. 하는 그런 역을 맡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비극을 좋아하시는지. 제가 뭐 아름답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즐거운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런 작품도 그런 작품대로의 어떤 매력이 있고 하면서 이렇게 즐겁고 그래요. 근데 왠지 좀 슬프고 비극적인 역할은 제가 좀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집중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의 그런 이미지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지를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다우시고 물론 몸매는 다들 감사합니다. 부러워하는 몸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아주 편안한 그런 네, 네, 네. 그 표정 네, 네, 이렇게로 이렇게 많이 유명하신데 그게 참 좀 뜻밖의. 네, 근데 아마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그런 느낌. 네. 네, 그래서 공연 끝나고 나서도 그런 슬픈 작품 하고 나면 한 여운이 좀 되게 오래 남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더 많이 몰입했다가 그런 어떤 모든 걸 쏟아부은 그런 느낌들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배우들은 드라마가 끝나면은 그 캐릭터에 벗어나지 못해서 많이 네. 고생을 한다고 해요. 네. 무용수도 어떤 그 역할을 맡고 이제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또 같은 좀 비슷한 그런 걸 겪게 되나요? 1년에 한 네. 150회 정도 공연을 준비를 하다 보면 네. 한 번에 한 3-4개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한 번에요? 네, 그러면 오늘은 비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네. 그 다음은 즐거운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감정 컨트롤을 빨리 빠져나오고 빨리 몰입하는 연습을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다 보니 예. 그런 또 마인드 컨트롤을 상당히 빨리빨리 잘 해야 되는 게 또 프로 발레리나의 이렇게 숙명 같은 거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가끔 영화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작업하고 한 오래 쉬시다가 새로운 거 하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어떤 좀 장르가 다르다 보니 저희는 몸을 그렇게 1년 동안 쉴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예. 근데 물론 지젤처럼 비극적인 작품이 끝나고 나면 실은 분장실에서 분장을 지우는 데까지도 좀 많이 지쳐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런 어떤 그런 이렇게 그 슬픔에서 우울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슬픈 작품 끝나고 나면 전 좀 멍하니 좀 분장실에 앉아 있게 되기도 하고 예.
근데 정말 슬픈 작품 할 때는 좀 조용하게 다니기도 하고 네. 뭐 돈키호테나 즐거운 작품 같은 거 할 때는 발레단 분위기도 되게 좀 밝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술가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작품에 따라 감정이 조금 변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네. 그 지제로를 맡으시게 되면서 거의 전회가 매진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전회가 매진인 건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 저랑 잘 맞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리스 바르라고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부예술 감독으로 있으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지제를 세팅하시는 그런 안무가가 한국에 와서 지제를 같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공연이 끝나고 나서 자랑해도 돼요? 아, 그럼요. 저한테 자기 인생 최고의 지제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아마도 그 역할이 저희 외형적인 이미지랑도 좀 많이 잘 맞아 떨어지고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제가 좀 이렇게 서정적이고 리리컬한 발레가 잘 어울리는 발레리나라서 그런지. 근데 관객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랬겠죠. 되게 부끄럽네요. 네,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나요? 그럼 괜찮습니다. 저도 좀 더 해도 되겠네요. 또 자랑할 것도 없으세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좀 텀을 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주 하면 안 되고. 그 지젤이라는 그 캐릭터가 김주원 씨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김주원을 알린 작품이기도 해요. 저라는 발레리나에게 관심을 갖기도 했지만 제가 처음 이제 국립발레단 들어와서 첫해 해적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어요. 해적이요? 예, 근데 그 다음 해 지제를 하면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발레계에서는 이렇게 스타가 좀 됐던 그쵸. 작품이기도 해서 그래서 특별히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편안하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A fantastic and romantic ballet piece, Giselle. It's a tragedy following the story of a young woman, Giselle, who dies after being betrayed by her lover, but still doesn't renounce love even after death. Kim Ju-won became an iconic ballerina and earned praise for her performance as Giselle. The Korean National Ballet's 5-day performance run, with Kim Ju-won as the principal dancer, became sold out, which was a first for the company in its 50-year history. She showed the essence of a prima ballerina and rewrote history in Korean ballet. 지젤의 매력은 뭘까요? 클래식 작품 중에 가장 힘들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리마 발레리나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무용수로서 등극하는 작품이 백조의 호수라면 진정한 프리마 발레리나를 뽑는 작품이 지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작품이 지젤이에요. 그래서 뭐 16살 어린 소녀부터 사랑에 빠지는 모습, 사랑의 배신으로 상처받고 미쳐서 죽어서 나중에 이막에서는 영혼으로 나타나서 귀신이죠. 귀신으로 나타나서 그렇지만 용서로서 사랑을 승화시키고 결국엔 헤어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해야 될 것들이 너무 광범위해서요.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에요. 김주원 씨만큼의 그 지젤을 정말 멋지게 하시고 또 그 상체 라인이 멋진 발레리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그 상체 라인이 그렇게 멋있어질 수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실은 저는 저의 이런 목이나 어깨나 팔의 관절들이 약간 컴플렉스였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뼈가 조금 심하게 도드라져 있어요. 목도 심하게 꺾여 있고 어깨나 뭐 팔꿈치 뭐 이런 뼈가 남들보다 좀 심하게 도드라져 있어서 발레는 이렇게 물 흐르듯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뭔가 각이진 라인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쩔 때는 새벽 2시까지 한 포즈만 연습하다 울고 집에 간 적도 있고 그래서 근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몇 달을 투자하고 쉬지 않고 연습하고 좀 더 부드럽게 보이려고 각도
그래서 제 어깨는 약간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워낙 관절을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컴플렉스였던 것이 네. 이제는 저의 장점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의 선이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부끄러워했던 부분들이 지금 저의 장점이 돼서 네. 네. 그래서 노력한 결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참 어떻게 이제 정말 이렇게 포기할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발레라는 예술이 혼자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명 가까이 되는 무용수들이 함께 무대에 서고 네. 또 수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하는 건데 그걸 끌어가는 게 이제 주역 무용수이다 보니 네. 그런 어떤 정신적인 면으로도 스트레스가 많고 뭐 신체적으로도 뭐 몸이 많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정말 관두고 싶을 때도 많죠. 힘들 때도 많고. 근데 무대에 서서 이제 관객분들이랑 같이 어떤 교감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함께 네. 웃고 함께 울고 그런 어떤 무대에서 춤을 추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괜찮고 너무나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네. 그래서 춤을 추는 게 그냥 너무 좋으니까 다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발레는 어려운 무용이지만 그 특별히 더 좀 힘든 어떤 동작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어떤 동작들인 것 같아요? 동작은 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발레 동작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가진 신체를 가장 아름답고 길게 보여줘야 되는 예술이다 보니 그 신이 내린 몸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저희가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이제 그런 동작을 하면서 저희는 드라마를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뭐 가끔 이렇게 운동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막 힘들게 운동할 때 표정 같이 힘들어도 괜찮지만 저희는 막 힘들게 할 때 표정을 행복하게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그럴 때 좀 많이 힘들긴 한데 근데 이제 동작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심는 훈련을 하다 보면 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런 그 라인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동작이 있을까요? 결혼 안 하셨죠? 아직요. 네. 남자친구는? 예. 그럼 사랑 고백하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오른쪽 심장을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칠 때 뭐 나는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극대화하려면 하늘에 맹세를 해요. 발레에서는 꼭.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늘에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강하게. 네, 이렇게 말고 이렇게. 이렇게 꼭 모아요. 사진 찍는 이런 네,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이렇게. 네, 네, 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조금 느끼할지 모르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맹세해요. 네. 너무 그러면서 이제 잘하시네요. 사진을 또 이렇게 너무 찍고. 잘하시네요. 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런 네. 표현도 많이 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무서워할까봐 안 했어요. 느끼해할까봐 못했어요. 네. 닭살. 네, 네. 이상한 사람 찾아볼까 안 했어요. 네.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에요. 아주 네. 이렇게 쑥스럽네요, 왠지.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른 발레 동작은 잘 못해도 네. 이거 하나는 제가 이제 프로로 제가 한번 네, 연습을 네, 해볼게요. 네. 발레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마임들이. 네, 네. 뭐 동작은 그냥 동작이지만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상징적인 마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춤을 춘다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춤을 춘다 뭐 이런 거. 먼저 무용수에게는 베누아 드 라 danse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베누아 드 라 danse라는 뜻이 춤의 영예라는 뜻인데요. 러시아 발레 협회에서 제정을 한 건데 이게 전 세계 발레인들의 축제 같은 거예요. 예. 그냥 뭐
뭐 아마추어들이 콩쿠르에 나가서 금상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해에 올려진 전 세계에서 올려진 작품들과 모든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상을 주는 건데요. 제 자랑 하나 더 해도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물어보신 이유가 네. 제가 그 상을 받아서 물어보신 그쵸. 거잖아요.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2006년에 제가 아마 수상을 했었어요. 네, 네. 아마. 네. 그 아시아인으로서 사실 강수진 씨 네, 다음으로 언니 다음으로. 네. 이제 받은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저보다 99년인가에 먼저 받으시고, 네. 저는 2006년에 받았는데, 근데 제가 받은 상의 의미는 100% 한국 발레 스텝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음악도 한국 코리안 오케스트라가 한 거고, 네. 국립 발레단 무용수들이 100%뭐 코칭, 의상 모든 게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해적이라는 작품으로 네. 거기 이렇게 출품을 하고 나가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놀라셨어요. 동양인이 저런 감정 표현을 한국이라는 곳에 저런 클래식 발레가 하고 너무너무 놀랐었어요. 그 제가 부누아드라 당스에서 춘 메도라라는 역할과 그 해적이라는 작품을 보고 동양에 그것도 네. 한국에 저렇게 클래식 발레를 소화해낼 수 있는 무용수가 있고 그런 발레를 만들었다는 거에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더 한국인들이 외국에 진출하는 계기들도 많아졌고 네. 한국에 들어와서 작업하고자 하는 안무가들도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네. 그 최고 여성 무용수 수상인 그 정말 세계적인 그 상을 받고서는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지금도 연습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외국에서 초청이 훨씬 더 많아지고 네. 실제로 여러 발레단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지만 네. 저는 한국 관객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발레리나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서 네. 계속 국립발레단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대신 뭐 이제 볼쇼에 발레단에도 게스트로 가고 네. 뭐 호주 쪽에도 가고 뭐 루마니아, 폴란드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초청을 받고 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게스트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좀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많은 그 발레리나들은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발레단에 네. 이렇게 속해지고 싶잖아요. 네네. 근데 이 말은 정말 이렇게 한국의 그 발레단이 그만큼 이렇게 세계적인 발레단들이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실제로 지금 세계에서 열리는 여러 컴피티션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1, 2, 3등을 거의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제가 국립발레단에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국립발레단을 예로 들자면 솔리스트급 이상의 무용수들은 쉽게 얘기하면 다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컴퍼니에 자리가 없어서 외국으로 좀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는 무용수 수출을 하는 시대가 됐고 이제는 한국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조금 더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조금 아쉽죠. 네. 그 사실을 몰랐어요. 정말 네, 한국의 그 발레 그 무용수들이 정말 이렇게 수출이 거의 되고 네, 있다라는 네, 게. 네. 그래서 좋은 무용수들이 외국에서 그렇게 좋은 주역 무용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네, 네. 이제는 뭐 한국 하면 발레로도 아주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네. 혹시 한국에 이렇게 있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후회는 없었나요? 제가 뭔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캐릭터는 아니어서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다 보니 후회는 네, 없었어요. 네. 왜냐면 그래서 그런 부누아드라 당스라는 상도 받을 수 있었고 그렇죠. 이런 마그리타 아르망이라는 작품에 제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네. 근데 뭐 항상 결정돼 있는 건 없어요. 언제든 나갈 수도 있고 네. 뭐, 예.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정말 발레리나가 될 거다. 진짜 난 타고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요. 외려 저는 부족한 면이 되게 많은 발레리나였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잘 뛰지도 않고 막 특별하게 잘 도는 발레리나도 아니고
뭐 아주 유연해서 다리를 높이 드는 발레리나도 아니고 모든 게 되게 그냥 적당한 테크닉을 가진 발레리나였어요. 그래서 항상 더 많은 걸 남들보다 연습을 해야 됐고 더 많이 시간을 들여서 준비들을 해왔어요. 네. 근데 노력파.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단지 제가 생각하는 천재는 노력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네. 재능이 있거든요. 네. 예. 네. 그 다른 학생들하고 그 동기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네, 네. 그 시간은 어느 정도 더 투자를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러시아로 유학을 갔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제일 잘하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모스크바 볼시에 발레 학교에 가서는 제가 아이들보다 많은 것들이 뒤져 있었어요. 기본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제일 못하는 열등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저를 차별을 하고 네. 선생님이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정말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잠을 한 3-4시간 정도밖에 안 자는데요. 네. 그게 러시아 학생 시절 때부터 버릇이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몰래 홀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네. 그리고 밤에는 일과가 다 끝난 후에 정말 달빛에 불을 켜면 아저씨한테 혼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10시 넘어서 몰래 그러니까 복습하고 예습이 필요했던 네. 거죠. 네. 저는. 예, 그래서 그렇게 남들보다 정말 2배, 3배 더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한 번도 쳐다봐 주시지 않던 선생님이 저랑 눈을 맞춰주시고 네. 점점 그러니까 철저하게 발레 학교는 잘하는 학생들을 가운데 쓰고 못하는 학생들이 밖에 쓰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졸업할 때는 제가 우등 졸업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또 자랑이었나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네. 그거는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네, 같은데 네.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이렇게 러시아어도 그때 아마 잘 단어 못했을 하나도 거- 모르고 네, 갔으니까. 네. 그 언어도 못했었고 정말 그 외면을 당하는 네. 그런 너무나 이렇게 슬픈 그런 그 비극인데 네, 네. 정말 해피 엔딩으로 그게 네. 이렇게 끝났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런 피땀 흘리지 않고서 정말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어떤 자양분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발레를 하면서 때로는 포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었나요? 네. 하루에 100번 한 적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될 때가 부상당할 때인 것 같아요. 네. 춤을 출 수 없을 때. 네. 네. 실은 그 분화드라당스 상 받기 전에 제가 춤을 관둬야 된다는 사형 선고 같은 부상이 있었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족저근막염이라는 건데요. 네. 말도 되게 어렵죠. 네, 어렵네요. 발바닥에 족저근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네. 그 족저근은 상당히 두껍고 둔해서 통증을 잘 못 느낀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족저근막에 자꾸 염증이 생겨서 항상 저는 참 아픈 거에 대한 참는 버릇이 발레리나들은 좀 있어서 웬만큼 아픈 건 아프다고 못 느끼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제가 발바닥이 너무 부어서 이렇게 오뚜기처럼 서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슈즈를 잘라서 발을 넣어서 공연을 하고 그랬어요. 발이 안 접어질 정도로 부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걷지 못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었는데 이제 정밀 검사들을 다 철저히 했더니 그게 발바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랜 시간 그런 통증들을 참고 춤을 추다 보니 네. 이렇게 목이랑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가서 발가락을 바늘로 찔렀는데 피가 나는데도 제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신경들이나 모든 것들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제가 토시즈를 신을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좀 힘들었을까요? 네. 상상이 안 가. 저는 몸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저의 언어를 뺏긴 것처럼 이렇게 정말 저한테는 사형 선고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좀 저는 막 울거나 그거보다는 침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병원들을 다녀봤는데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가끔 올림픽 경기 이런 걸 보면 네. 근육이 끊어진 상태에서 경기하는 유도 선수들이나 레슬링 선수들을 본 기억이 났어요. 네. 그래서 태릉 선수촌 선수들을 치료하는 선생님을 수소문하다가 네. 제가 어떤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도 아니고 운동 치료를 하시는 분을 제가 찾았어요. 네. 제 발을 보시더니 이거 축구 선수들, 태권도 선수들이 많이 아픈 거래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분께 발레를 가르쳐 드리고 그분은 이제 저랑 같이 발레를 배우면서 네.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해보자. 저는 이제 발레를 포기할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말 하루에 5kg짜리 그런 아령 같은 걸 네. 들고 복근 1000개를 하고, 그러니까 그 근육에 무리가 되지 않게 다른 네. 근육을 키우는 거죠. 네. 걔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렇게 1년 동안을 제가 재활 운동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1년째 되던 그 1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정말 운동선수들이랑 같이 뛰고 막 똑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네, 1년 후에 선생님이 토슈즈 한번 신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때 제 꿈이 토슈즈를 신는 거였거든요. 네. 토슈즈를 딱 신었는데 안 아픈 거예요. 붓기도 다 빠져있고. 와. 네, 그래서 저는 실은 분화드라 당시 때 상 받은 것보다 분화 무대가 제가 부상을 딛고 일어선 첫 무대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기쁨이 더 컸죠. 토슈즈를 신고 그렇군요. 춤을 춘다는 기쁨. 네. 그분이 얼마나 참 그 많은 네. 그 감사함의 그 마음이 갔을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저의 주치 선생님으로 저 네. 훈련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너무 감사하죠. 정말 훌륭한 그런 그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네. 분이 안 계셨더라면 수술을 하셔서 네, 정말 이렇게 수술 춤도 여러 더 번 이상 못 했을지도 추고. 몰라요. 네. 와. 몸 관리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예뻐 보이려고 구두를 신고 왔지만 항상 운동화를 신고 네. 이렇게 발을 보호해야 되고 오늘도 예뻐 보이려고 옷을 좀 얇게 입고 왔지만 항상 두껍게 몸을 가리고 다니고 근육이 다치면 안 되니까요. 네. 예. 네. 김주현 씨는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요. 발레만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실 테고. 매일 연습은 하지만 당연히 여가가 날 때가 있죠. 그러면 저는 요즘은 조카를 만나러 가는데요. 아, 축하요? 네. 제가 정말 사랑했던 제 첫 조카 올리브가 이제 10살이 되면서 워싱턴으로 갔어요.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제품을 떠나서 되게 외로웠는데 제 여동생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예은이라고 이제 1살이 됐는데요. 정말 귀여울 때네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시간 날 때마다 그 녀석 보러 가고. 네. 네. 네, 여가 시간은 조카와 함께.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그 조카를 보면서 네. 참 나도 언젠가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기를 너무 좋아하지만 제가 춤을 춰야 하는데 물론 언젠간 저도 제 아기를 갖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봉사활동도 하시는데 네. 거의 40여 명의 아이들을 이제 네, 제가 가르치시잖아요. 키우는 애들이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발레는 무대에서 예쁜 옷을 입고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물론 그게 아름다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공연이 되는 것도 크게 어떤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어느 날 제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 학생들, 결손가정 학생들이었어요. 네. 부모님도 안 계시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학생들에게 발레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어요. 한 10년 전쯤. 네. 근데 처음 그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그 아이들의 표정은 지금 생각해도 약간 제가 겁이 나요. 겁이 상처를 났었다고. 많이 받고
불신에 가득 차 있었고, 이런 발레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하는 거라는 그런 어떤 근데 저랑 같이 2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제가 애들 몸 만져주고 음악을 듣고 그렇게 2시간 동안 열심히 뛰고 났더니 애들이 정말 그 나이 때 표정으로 되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헤어질 땐 눈물까지 흘리고 다시 돌아가서도 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그래서 이 발레라는 예술이 꼭 무대 위에서가 아닌 곳에서도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이 뭔지, 세상에는 이렇게 사랑을 주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발레가 있다는 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 발레라는 예술을 통해서 제가 돈으로 크게 어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제가 가진 재능으로 그런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은 거죠.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그런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지금 사회복지학과 대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제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발레만이 아니라 탱고에도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탱고는 정말 멋진 춤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르헨티나 탱고를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었는데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좀 제 시간을 설계할 수 있는 저의 그런 행보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탱고와 함께하는 어떤 공연도 너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런 탱고, 아르헨티나 탱고를 제가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고 제가 또 그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오랜 시간 그래서 가을에 듣는 탱고 음악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가을에는 그런 어떤 탱고와 함께하는 공연을 또 한 번 하지 않을까. 진짜 멋질 것 같은데. 근데 발레하고 탱고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춤이 아닌가요? 너무나 다른 것 같잖아요. 되게 닮아 있어요. 파트너십도 중요하고 그런 어떤 제가 톱슈즈를 신고 탱고 춤을 한번 춘 적이 있었는데요.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듀엣에서 주고받아지는 그런 어떤 서로를 믿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많이 닮아 있어요. 탱고에서 제일 좋아하는 동작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탱고가요 참 매력적인데요. 하나의 심장, 4개의 다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심장으로 다리가 4개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지 않아요. 원래 아르헨티나 정통 탱고는. 그래서 그런 어떤 매력이 정말 서로를 믿고, 그러니까 모든 게 또 즉흥이거든요. 정해놓고 춤추는 게 아니라서 그런 어떤 그런 즉흥성에서 오는 그런 매력들, 그리고 그게 또 이민자의 어떤 서름이나 정열이나 사랑 이런 게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춤의 감성이 한국 사람들도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춤인 것 같아요. 그 탱고에 대한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춤에는 정말 남자가 리드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춤인 것 같아요. 뭐 발레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리드를 멋지게 하면 여자가 춤을 잘 못 춰도 아직 탱고는 저 혼자 배우고 있어서요. 근데 파트너랑 같이 배우면 훨씬 빨리 는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도 그런 좋은 파트너를 참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엔 탱고 파트너이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그 사람도 아마 이 시청자들 중에서 탱고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연락을 연락 주세요. (15년) 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국립발레단에 있으셨잖아요. 거기 이제 그만두시게 되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그만두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정확히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발레단을 다닌 건 아닌데요. 제가 발레단을 나오는 시기는 제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최상의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시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어떤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제가 시도를 해 보려는 시기가 무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게 마침 또 작년이 또 15년째가 되던 나름의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 했고 네. 또 1년에 한 150회 공연을 항상 15년 동안 해오다 보니 한 작품에 몰입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2012년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정말 소중한 파트너들도 여러 명 만났고 처음에는 저보다 10살 많은 파트너부터 발레단 나올 때쯤엔 10살 어린 파트너랑 네. 춤을 출 정도로 한국 발레계의 역사적인 무용수들과 춤도 많이 췄고 15년 동안 세계에서 유명한 안무가들과 모든 작업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추억 하나하나가 다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후배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국립 발레단에 있는 동안도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서 주역으로 데뷔시킨 후배들도 있고 네. 뭐 국제 콩쿠르 나가서 뭐 금상을 받은 제 후배들도 있고 네. 제가 제자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었는데 발레단에 나올 때쯤 해서 어떻게 후배들도 가르치게 되고 제자들도 갖게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가진 어떤 그런 재능이나 제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꼭 해야 할 일인 것도 같고 좋은 선생님들한테 받은 가르침을 당연히 후배들에게 제가 전수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네. 나누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가진 경험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예술가의 삶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니까 뭐 아이들에게 뭐 크게 어떤 가르침을 준다기보다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또 네. 제가 힘들게 오랜 시간 걸려서 얻었던 것들을 학생들에게는 시행착오 없이 또 더 좋은 어떤 가르침으로 제가 걸었던 길들을 걸을 수 있게끔 제가 좋은 길잡이가 돼주는 선배의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Kim Ju-won has undertaken a new challenge to train future ballerinas of the world. This role model that aspiring ballerinas around the country look up to turns into a strict teacher at times and a kind, caring sister figure at others. 되게 수업 때 프로처럼 저희 되게 너무 잘해주시고요. 그 순서 하나하나랑 수업 하나하나 모든 거 다 한 학생 한 학생 놓치지 않고 신경 써주세요.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왜냐면 무대에서만 이제 봤던 그런 스타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선배님이시고 한데 친근감 있게 해주셔갖고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김주원 씨는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이거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제가 안 해봤던 작품들 정말 다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 머릿속으로 이제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탱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장르도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런 발레 작품들 중에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는 주옥 같은 작품들도 더 소개하고 싶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기대가 많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피할 수 없는 질문인데요. 네. 김주원 씨한테는 발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레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발레를 통해서 먼저 배운 감정들도 있어요. 뭐 죽음이나 사랑이나 어릴 때는 그런 경험 없이 그런 춤을 췄고 근데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제 삶이 춤에 녹아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레는 리허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리허설이기도 하고 제 인생이 춤의 리허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정말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이제는 익숙한 제 삶의 일부분, 제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저라는 사람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레는 그냥 리허설인 것 같아요. 제 삶의 리허설이기도 하고. 네. 아주 멋진 답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주현 씨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는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한테 참 돈이 되는 네. 발레리나,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발레리나로서 앞으로의 그 캐리어가 아주 멋지게 펼칠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할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